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39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23-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23-2 신상목 서양식 갤리온선을 만들다. 니프데호가 일본 역사에 갖는다면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이에야스의 외교 구상과 관련이 있다. 이에야스는 전문 항해사 출신의 에담스를 총애했다. 에도성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쇼군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문의 지위에 앉혔다. 이에야스는 첫 만남부터 에담스의 해박한 해양 지식에 반한테였다. 이에야스는 에담스에게 휘와 수군 무장인 모카이 쇼겐과 협력하여 남만선 즉 서양식 선박을 건조할 것을 명한다. 에담스는 1급 항해사이긴 했지만 직접 배를 만드는 과정을 다 꿰고 있진 못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1604년 당시 유럽 주력 선박인 갤리온선을 본뜬 배가 완성된다. 기존의 일본식 배와는 차원이 달리하는 배가 무사히 항해에 성공한 것에 만족한 이에야스는 두 번째 선박 건조를 명한다. 1607년 120톤급 갤리온선이 완성되었다. 당시 대서양 횡단에 투입되는 유럽의 갤리온선이 150 내지 300톤급이었으니 유럽 기준에도 결코 작지 않은 배다. 1609년 필리핀 총독 로드리고 대 비베로가 탑승한 산 프란체스코호가 멕시코로 항해하다가 폭풍 후에 난파되어 치바에 표착한다. 일본 땅에 발이 묶인 비베로 일행을 막부는 환대한다. 이에야스는 비베로 일행에게 스페인 및 멕시코와의 교역에 관심 있음을 전하고 본국 귀환 시 그 성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에덤스가 건조한 두 번째 선박을 귀국용으로 대여한다. 스페인인들은 이 배를 산 부에나벤투라라고 불렀다. 1610년 8월 일본의 우라가를 출발한 벤투라호는 같은 해 10월 무사히 멕시코에 도착하였고 이후 벤투라호는 멕시코에 의해 몰수되어 멕시코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항로에 투입되었다. 서양식 선박 조선술은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614년 센다이번의 다데마사문에는 독자적인 서양 선박 건조에 나선다. 일본에서는 다테마루로 알려진 산후왕 바티스타호이다. 누에바 에스파냐에 파견된 스페인 사절 비스카이노의 협력을 얻어 건조된 것으로 알려진 바티스타호는 500톤급 스페니시 갤리온선으로 대양 횡단을 럭거니 해내는 수준급 선박이었다. 바티스타호에 대해서는 45일간 단기간에 대형 선박을 건조했다는 기록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들어 손상된 스페인 선박을 수리하여 출항시킨 것인데 스페인들이 이름을 바꿔 부르는 바람에 이명 동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있다. 이에 대해 건조 주창자들은 설계도는 남아있지 않지만 각 부위의 치수와 동원된 인력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 실제 건조했음이 틀림없다고 반론한다. 현재 일본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에는 바티스타호를 포근한 리플리카가 전시되어 있다. 바티스타호는 1613년, 1616년 총 2회에 걸쳐 태평양을 횡단하여 멕시코와 일본을 오간다. 첫 번째 항해시에는 막부의 위임을 받은 센다이 번사 하세쿠라 스네나가가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수립 교섭 임무를 위해 탑승하고 있었다. 하세쿠라는 멕시코 서안에 도착, 영로로 동안으로 이동한 다음 대서양을 횡단하며 1615년 이베리아 반도에 도착하여 에스페냐 고왕 필리페 3세와 이어 로마로 등하여 교황 파울루스 5세를 아련하고 쇼군의 진술을 전한 뒤 로마에서 직접 세례를 받고 멕시코 필리핀을 거쳐 1620년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 일본 외교사절인 셈이다. 독국가와 통상 외교구상, 독국가와 이에야스. 최근 연구는 이에야스가 에담스를 총애하여 서양식 선박 건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배경에 그의 원대한 외교구상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경 외교로 인해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도요토미가 사망하자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설린 관계 수복을 원하는 진서를 발송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이에야스는 특히 필리핀을 비롯한 멕시코, 스페인 본국과의 통상관계 수립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야스는 자신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그를 위한 방편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한 첨단 선박 건조 기술과 스페인의 발달된 은 추출법, 아말감법을 인수하여 자신의 확보한 영토 내 은광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교역에 활용해 부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에도와 가까운 우라가 지금의 지바현을 스페인 선박의 입항지로 지정하여 나카사키에 버금가는 무역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상도 병행되었다. 그는 필리핀 총독의 사절로 일본에 내항하는 해수수 신부를 통해 이러한 의향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으나 스페인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조선술과 항해술을 국가 기밀로 취급하는 스페인으로부터는 이에야스의 요청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 다만 일본 인근의 해적으로부터 마닐라 항로의 안전과 자국 선박 난판 시 기항지를 확보하는 한편 일본에서의 기독교 포교를 보장받고 신교 세력인 네덜란드를 일본에 축출하기 위해 적당한 통상관계를 제의하는 선에서 이에야스의 요청을 건성으로 대하고 있었다. 스페인의 무성한 태도에 실망한 이에야스가 에덤스를 활용해 선박 서양식 범선 건조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한편 스페인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네덜란드 및 영국과의 통상관계 수립에 나섬으로써 스페인에 대한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요지이다. 이후 시마바라 난 등 기독교 포교의 체계 위협 속성이 부각되면서 막구의 세국 정책이 공고화되고 그에 따라 대양 항해를 위한 대형 선박의 조선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사용되고 말았다. 하지만 400년 전에 당시 유럽의 정세가 일본의 정세에 투영되고 일본의 권력자가 그 흐름을 읽어내며 교류와 견제를 적절히 배합하는 외교적 방책을 구사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